자, 이번 시간은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거리. 자,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럼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속도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이죠. 변화량. 따라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 따라서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변위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어떤 점이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직선 운동. 그러니까 X축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A에서 B까지, T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변할 때, 자, 이 점의 변위,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변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현재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B점 B, 시간이 B일 때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XA, 그러니까 A 시간에서의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처음 위치의 변화량을 알면 현재 위치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변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움직인 거리가 있죠, 그죠? 움직인 거리가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왔으면 변이는 0입니다. 그죠? 위치의 변화량은 0이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되는 거고, 속도의 절대값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거리입니다. 이건 예전에 했었죠, 그죠? 자, 이제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평면 운동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운동에서. 그러니까 점 하나가 X축,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X축.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얘는 그 순간의 X좌표랑 그 순간의 Y좌표를 모두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평면 운동, 그 점의 위치를 x, y라고 잡는다면 자, 요 녀석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 x 위치도 x좌표 변하고 y좌표도 변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로 표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ft, gt 이렇게 쓴다면 시간에 따라서 x좌표는 요거에 따라 변하고 y좌표는 요거에 따라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치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요 녀석의 속도는 자, vx, y라고 써볼까요? 자, x축으로의 위치, y축으로의 위치를 계산하면 당연히 이거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죠? f-g-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속력은 무엇이냐? 당연히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죠. 그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됐을 때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f-t의 전체 제곱 더하기 g-t의 전체 제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속력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속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한 속력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점이 t = a부터 t =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A 시간이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건데, 움직인 거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움직인 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도의 절대값, 속력을 적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속력 여기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A부터 B까지 루트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dt.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평면 운동에서 움직이는 점 하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P점 x, y의 위치가 x는 루트 3 코사인 t 빼기 사인 t. 그 다음 y는 루트 3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t 이퀄 0초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자, 이 점을 한번 묘사해 보면 처음에 0초일 때는 여기 00 대입하면 얘는 0이니까 루트 3. 자, 0초일 때 루트 3, 0초일 때 1에 있었죠. 그죠? 루트 3, 1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1이니까 루트 3, 1. 뭐 요 정도 있었겠죠. 0초일 때. 그 다음에 뭐 2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2분의 파이일 때는 또 다시 루트 3,1로 갔네요. 그죠? 2분의 파이는 어차피 2파이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파이일 때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0초일 땐 여기 있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파이 파이라는 시간 후에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여기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다시 왔다가 그 다음 또 2파일 땐 또 다시 여기로 왔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매개 변수를 풀어서 x축, y축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릴 수 있으면. 다시 요 녀석을 매개 변수로 풀어서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중간에 t를 소거시키지 않고 요 상태에서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x축으로의 속도를 계산하면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고 y축으로의 속도 vy는 요거 미분하면 루트 3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그죠? 코사인 t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x축으로의 속도, y축으로의 속도죠. 그럼 속력을 계산하면 자, 절대값 v를 계산하면 속력은 루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 3 사인 제곱 t 요거 제곱하면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2 루트 3의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자, 밑에 것도 제곱하게 되면 요거 제곱이니까 3 코사인 제곱 t 요거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t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의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죠. 아, 되게 힘드네요. 어쨌든 계산하면 요거 두 개 사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는 3, 얘는 1 해서 뭐가 나오냐면 루트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 속력은 몇이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어이없죠. 그죠? 그냥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 2니까 따라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속력 2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적분하게 되면 자, 2t의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총 이동 거리 0초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이었다? 4파이였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어이없게 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면 운동에서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x의 위치를 ft, y의 위치를 gt라고 잡으면 이 녀석의 속도는 각각 t로 미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한 거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적분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움직인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